노다지 썰전, 독보적인 광학 기술, 이거 하나로 방산업계의 K 신화를 쓰고 있는 기업이죠. 그린광학. 이제는 우주와 반도체라는 더 큰 무대로의 도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그린광학의 이 거침없는 사업 다각화, 과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약속하는 황금알일까요? 아니면 감당하기 힘든 리스크를 짊어진 무리수일까요? 저는 이 담대한 도전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기술력과 미래 성장 동력의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화려한 청사진 뒤에 가려진 현실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이라든가 또 동시다발적인 사업 확장이 초래할 수 있는 그 실행 리스크와 재무적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밋빛 전망에 취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제 주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린과학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그 누구도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초정밀 광학 기술입니다. 빛을 나노미터, 그러니까 머리카락 굵기의 수만 분의 1 단위로 제어하는 기술이죠.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 일본의 경쟁사들과 불과 28년의 업력으로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사실 일부 분야에서는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K방산이라는 확실한 현금 창출원, 즉 캐시카우를 확보했잖아요. 대표적으로 천궁이나 현궁 같은 정밀 유도무기의 눈 역할을 하는 렌즈와 카메라, 이걸 공급하면서 이미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현재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2027년 3월에 신규 장비가 도입되면요, 방산 소재 매출만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단순 부품 공급이 아닌 시스템 단위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유도무기 관련 시스템 아이템만 26종인데 이게 완료되면 아이템 하나당 2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이 시스템 매출이 전체 절반을 차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방산에서 벌어들인 막대한 자금으로 이제 우주와 반도체라는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아주 이상적인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주 분야에서는 이미 인도 우주국 ISRO라고 하죠. 여기에 대형 관측용 위로를 납품하면서 기술력을 입증했고 올해 추가 수주도 유력합니다. 이걸 발판으로 나사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분야 역시 넥스틴, 크로키 같은 국내 굴지의 검사 장비 회사에 핵심 광학계로 공급하고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글로벌 반도체 노광기 업체와 대규모 렌즈 공급 계약을 앞두고 2028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린광학은 압도적인 기술적 해자를 기반으로 방산이라는 현재의 캐시카우와 우주, 반도체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모두 손에 쥔 보기 드문 성장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확실히 인상적인 성과들이죠. 하지만 저는 그 성장 스토리의 이면을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그 폭발적인 성장은 K방산이라는 특정 산업의 호황에 크게 기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은 강력한 무기지만 반대로 말하면 방산 경기가 꺾이거나 어떤 지정학적 변수가 발생했을 때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구조적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미래 사업들, 우주와 반도체는 아직 현실이라기보다는 가능성의 영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사가 관심이 있다는 것과 수천억 원 규모의 실제 계약을 따내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노광기 렌즈 역시 양산 목표가 2028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이나 남은 미래의 청사진으로 현재의 불확실성을 가릴 수는 없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바로 실행 리스크입니다. 26억 원을 투입해서 26종의 유도무기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자체 반도체 검상 장비까지 개발한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을 가진 기업 입장에서는 좀 과욕일 수 있습니다. 부품 공급사와 시스템 공급사는 필요한 역량과 자본의 규모가 질적으로 다르거든요. 마지막으로 자원의 한계도 명확합니다. 핵심 소재 생산 능력이 현재 5대에 불과하다는 점은 이건 명백한 병목 지점입니다. 2026년 말, 그러니까 올해 말이 되어서야 3대 증설에 가능하죠. 해외 진출도 아직은 한화나 LIG 넥스원 같은 대기업을 통한 간접 수출에 의존하고 있고요. 저는 이 모든 리스크를 고려할 때 지금의 공격적인 확장이 과연 최선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적하신 리스크, 물론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그린 광학이기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업 다각화의 위험을 말씀하셨는데, 광학 기술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광학은 하나의 잘 닦은 원천 기술로 여러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이거든요. 예를 들어 자동차 엔진 기술로 비행기를 만들기는 어렵지만 이 초정밀 렌즈 가공 기술은 방산 무기의 눈이 되기도 하고 우주를 보는 망원경이 되기도 하고 또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노광기의 핵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별로 완전히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 없이 효율적인 확장이 가능하다는 거죠. 즉 방산에서 번 돈을 가장 효율적으로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아주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기반이 바로 전 공정 내재화와 소재 독립입니다. 그린광학은 렌즈 설계부터 가공, 증착, 측정, 평가까지 모든 공정을 회사 안에서 해결합니다. 심지어 과거에는 소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전략무기처럼 통제하던 핵심 소재, 아연 황화물, ZNS죠. 그리고 저마늄까지 10년간의 연구 끝에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소질 독립은 단순히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핵심 소재는 그 자체로 전략 무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해결했다는 건 기술적 독립을 넘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셈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원천 기술의 응용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요구하는 신뢰도와 규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미사일에 들어가는 렌즈에 요구되는 극한의 내구성과 반도체 노광기 렌즈에 요구되는 극자외선, EUV 투과율은 완전히 다른 영역의 기술입니다. 정말 추가적인 대규모 R&D 투자 없이 기존 기술만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자체 반도체 검사 장비를 개발하는 전력입니다. 현재 그린광학은 넥스틴 같은 검사 장비 회사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완제품 시장에 뛰어들어서 경쟁자가 되겠다는 건 가장 중요한 고객사의 등에 칼을 꼽는 역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위험천만한 선택입니다.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또 시스템 공급이 기술력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수천, 수만 개 부품의 공급망 관리, 완벽한 품질 보증 체계, 그리고 수년간 지속되는 사후관리 역량까지 필요한데 이 모든 걸 동시에 내재화하겠다는 건 상당한 리스크를 동반하는 어쩌면 좀 오만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고객사와의 경쟁 리스크는 분명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품 공급사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더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할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그린광학은 후자를 택한 것이고요. 이건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에 대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서려는 전략적 선택인 셈입니다. 그리고 그런 도전을 뒷받침할 생산 능력과 재무 건전성도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창에 4공장을 신설했고 베트남에 대규모 양산 라인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투자를 마쳤습니다. 회사 측에서도 2025년 공모 자금으로 주요 투자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단기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무리한 자금 조달로 재무 건전성을 해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심지어 정부 과제 GVC 30에 선정돼서 60억 원 규모의 핵심 장비 도입 비용의 70%를 지원받는 등 재무 부담을 영리하게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필요시 6개월 내 설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연한 대응력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시장 수요를 예측해서 미리 과잉 투자를 해놓고 공장을 놀리는 것보다 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스마트한 전략 아니겠습니까? 잠깐만요. 선제적 투자라고 하셨지만 핵심 소재 생산 설비는 여전히 5대에 불과합니다. 그게 어떻게 선제적인가요? 오히려 병목 현상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단기적인 계획이 없다는 말은 역으로 해석하면 장기적으로는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26개 시스템 아이템을 동시에 개발하고 자체 영업망을 꾸려서 글로벌 시장에 직접 진출하려면 지금의 현금 흐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자금이 계속 필요할 겁니다. 저는 6개월 내 설비 제작이라는 말이 유연성이 아니라 불안정성으로 보입니다.
반도체나 방산 분야의 글로벌 큰손들은요, 부품 공급사의 안정적인 양산 능력을 계약의 최우선 조건으로 봅니다. 그런데 대규모 주문이 들어왔을 때, 이제부터 6개월 동안 공장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느 고객이 기다려주겠습니까? 그 기회는 이미 검증된 생산 능력을 갖춘 경쟁사에게 넘어간 뒤일 겁니다. 시장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죠. 특히 언급하신 그 글로벌 노광기 업체와의 계약 같은 건이 성사되려면 앞으로 만들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금 당장 이만큼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물론 대규모 계약에는 그에 맞는 생산 능력 증명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업이 하루아침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는 파일럿 라인을 통해 품질을 검증받고 점진적으로 물량을 늘려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린광학의 6개월 대응 능력은 이러한 점진적 성장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전략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수백억을 미리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훨씬 더 큰 재무 리스크를 지는 행위죠. 우주항공 분야의 실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미 가능성의 단계를 넘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우주국의 핵심 부품인 대형 미러를 납품했다는 건 단순한 수출 실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인도 우주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했고 이것이 강력한 레퍼런스가 돼서 사우디, UAE 같은 신흥 우주 강국으로 시장을 확장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국가와는 이미 제품 전체를 일괄 공급하는 턴키 방식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 중입니다. 나사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이런 실력과 실적에 대한 당연한 결과물이지 절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인물 시장에서의 성공이 곧바로 나사나 유럽 우주국 같은 최고 등급 시장 진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우주 산업은 기술력만큼이나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와 실적, 즉 트랙 레코드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인도 시장의 성공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지만 그걸 가지고 마치 나사 프로젝트 수주가 임박한 것처럼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낙관론일 수 있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봐도 나사는 관심이 많다, 중동 시장은 대응하고 있다는 수준의 표현에 그칩니다. 이건 아직 협상이 초기 단계이며 실제 대규모 계약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정치적 장벽이 많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죠. 이 간극을 무시하고 모든 것이 순탄할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트랙 레코드를 쌓는 데는 앞으로 10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그 시간의 리스크까지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물론 도전적인 과제들이 많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린광학은 핵심 기술의 완전한 내재화와 소재 독립이라는 다른 기업들은 수십 년이 걸려도 갖기 힘든 강력한 무기를 이미 손에 쥐고 있습니다. 방산 분야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던 그 성공 DNA가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와 반도체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잠재력은 충분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가장 어려운 첫걸음을 이미 성공적으로 떼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그린광학이 방산 분야에서 이룬 놀라운 성과와 그 기술력은 분명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 성공에 취해서 우주, 반도체, 시스템 통합 등 전혀 다른 성격의 여러 선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화려한 미래 성장 계획 이면에 숨어있는 각 사업의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 그리고 그에 따르는 재무적 부담을 앞으로 더욱 냉철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린광학의 미래를 둘러싼 두 가지 다른 시각을 들어보았습니다. 한 기업의 담대한 도전이 과연 한국 첨단 산업 생태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여러 관점에서 판단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